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이어서 디지털 회로 설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 설계는 이제 아날로그 설계와 달리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이제 예, 라이브러리의 이제 개념을 차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모아놓은 그 소자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구성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모아가지고 요거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형태 이제 이런 설계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자면은 사실은 원래 칩이라는 게 반도체 칩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기능이라든가 뭐 펑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이제 탑재가 이제 되게 됐죠. 그래서 디지털 회로 설계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인 칩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그게 그것을 용이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A 더하기 B 빼기 C 뭐 이런 산술식을 갖다가 요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칩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면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기에 이제 뭐 엔드 게이트가 이제 몇 개가 들어가고 뭐 오아 게이트가 이제 몇 개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게이트들 논리 소자 논리 소자의 이제 조합으로 이런 식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요거를 논리 소자인 게이트들이 이제 어떻게 집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이트와 어떤 게이트가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이제 HDL 코딩,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코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기술 규격에 따라서 이제 HDL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랭귀지하고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런 것들과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산술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HDL 코딩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컴파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결과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 파일은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라든가 이제 이런 소자들의 집합의 형태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와 게이트 간의 입력과 이제 출력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통 이게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되는지 어떤 거의 인풋이 어떤 거의 아웃풋으로 아니 어떤 거의 아웃풋이 어떤 것의 인풋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호환되도록 이제 입출력 회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HDL로 기술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회로 설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동기, 비동기, 뭐 순차 회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HDL로 이제 기술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HDL로 해서 컴파일을 한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보게 되면 이 HDL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언어가 이제 베릴로그 HDL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코드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제 컴퓨터 상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뭐 인풋과 아웃풋을 뭐 어떤 값을 줬을 때 인풋을 어떤 값을 줬을 때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마디로 이 칩이 우리가 예상한 뭐 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회로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한 그 값으로 이제 나오는지 인풋의 값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봤을 때 그게 우리가 예상한 아웃풋대로 나오는지 만약 안 나온다게 된다면 다시 이제 HD에 코딩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가 그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이 위에 단계에서 뭐 아키텍처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능 명세 여기에 결과와 일치해서 나오는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HDL 코드를 이제 수정을 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HDL 이제 코드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뭐 게이트의 집합 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긴 들었는데 뭐 엔드 게이트라든가 뭐 오아 게이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코드상으로는 이제 구현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게이트 이제 몇 개가 이제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목으로 이제 블럭이 구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소자의 형태로 변환을 하는 작업,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신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합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RTL 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도 이제 잠깐 봤었는데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요거의 이제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소자 단위의 그런 수준으로 모델링 된 HDL을 게이트 수준으로 이렇게 연결망이 이제 네트리스트로 이제 변환을 하는 것이다. 이 네트리스트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각종 게이트의 집합,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조 공정에 따라서 라이브러리가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파운드리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런 HDL이라든가 이런 네트리스트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소자를 배치를 해서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IP가 이미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설계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공정에 적합한 이런 신세시스 환경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라이브러리도 포함해서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스크립트가 존재하는데, 그게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롯된 설계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스크립트가 이제 돌아갈 때 제약 조건에 걸리면 뭐 에러를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처 체크해 보지 못한 그런 설계상의 결함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합성의 결과를 분석한다는 게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반 여부, 이게 결국 이제 에러로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한 어떤 결함이 이제 포함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뭐 동작 시간이라든가 뭐 목표로 해야 되는 스피드, 이런 것들도 함께 그런 물리적 특성도 함께 살펴보게 되죠. 아날로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레이아웃이 이제 완료됐으면은 실제로 이 디지털 회로 설계 여기하고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 설계하고 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요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양쪽에서 네트리스트를 이제 다 추출을 해서, 여기서도 네트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네트리스트가 나올 텐데, 이 양쪽을 비교를 해서 서로 원하는 기능이 함께 이제 수행이 되는가,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이제 공정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회로 설계상에서는 뭐 이쪽 노드하고 이쪽 노드가 연결이 된다, 이제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물리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회로의 길이가 달라질 때 동작 스피드라든가 아니면 타임 클럭이 제대로 일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회로의 성능을 검증을 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반영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 레벨에서도 이제 검증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모델로 검증하는 방식도 있고 이제 FPGA로 이제 검증하는 방식도 있는데, 모델 검증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C라든가 이런 것들로 모델링을 해서 IP 재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높이고 검증 시간도 단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 이제 계층화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너무 복잡한 그런 설계도일 경우에는 계층별로
나눠서 설계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 계층별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복잡도가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설계의 생산성도 향상을 하는 이제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도 설계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위 레벨하고 기능상 이제 같은지 아닌지 그런 이제 이퀴벌런스 책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PGA는 이제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했던 그 기능을 프로그램을 해서 넣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기로 했던 그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것들도 에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우리의 칩에 기능이 되는 그런 펑션을 사전에 이제 검증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도 진행을 합니다.